안녕하세요. 심지이즈백입니다. 저희는 한 달 살기로 세계여행 중인 40대 부부입니다. 결혼한 부부지만 유흥의 도시 파타야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사용한 총 비용은 얼마였는지, 심지이즈백에게 파타야는 어떤 도시였을지 함께 떠나 보시죠. 저희는 지금 밥을 먹으러 걸어가려고 지금 약간 저녁이거든요. 걸어갈 수 있을 시간이 돼가지고 동네 구경도 한번 해볼 겸 걸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걸을 수 있겠지? 지금 5시 반이고 바람도 좀 선선한데? 해가 없어가지고 충분히 걸을 수 있을 것 같아. 달팽이가 있다. 엥? 얘 왜 이렇게 커? 다시 갑시다. 어느 방향입니까? 오른쪽입니다. 약간 노을이 지려고 말려고 하고 있네요. 여기가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세븐입니다. 그 옆에 이모네. 이모네가 엄청 맛있었는데 뭐였죠? 백반집. 아, 백반집. 백반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에는 한 번도 안 먹어본 신오복 돼지국밥이 있네요. 저 바나나 머사지 좀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골목에서 골프 칠 수 있는 데가 있구나. 이렇게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되게 좁은 것 같은데 양방향이네요, 차가. 놀라운 게 보통 이런 골목길 동남아에서 걸어가게 되면은 길이 좀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기는 포장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차도 잘 다니고 저희가 걸어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이게 외국인이 워낙 많이 오는 데라 그런지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개발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무카타 뷔페인 것 같던데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한 번씩 보면은. 오늘은 그렇게 안 많아 보이는데 평소에 무슨 관광객들이 오는 건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기 관광버스 하나 와 있네. 아, 이 사람들 역시 다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게 틀림없구만. 그래도 노을 질 때 나왔더니 하늘이 이쁘게 나와. 아, 진짜? 생각외로 나이스 타이밍이네. 음. 여기는 밤이 되면 엄청 네온 사인이 화려해지는 식당들인데 지금은 아직 불이 그렇게 이쁘게는 안 보이네요. 대부분 무카타 집인 것 같아요. 돼지고기 뷔페 같은 거. 그리고 이 오른쪽은 되게 유명한 나이트클럽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헐리우드 나이트클럽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렇게 비행기 있는 나이트클럽 한국에도 있지 않냐? 몰라, 난 모르는데. 대구에는 왠지 있었던 것 같은데 비행기 있는 데가. 아닌가? 여튼 저 유명한 나이트클럽은 저희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여보, 오늘 나이트클럽이나 갈까? 나이트클럽 어디 있는데? 이거라니까 이거 나이트클럽이라고. 이 사람아 한국 노래 틀어주나? 모르루. 여기도 인터 무카타 집인 것 같고 아기 돼지 삼형제인가 봐. 자기까지 한 쌍이다. 한 쌍. 네 쌍인가? 뒤에 오토바이 조심해. 돼지짓 하다가 지금 세상 하지 갈 뻔했다. 골로 갈 뻔했네. 난다 날아. 와. 자, 우리는 귀여워. 오른쪽으로 갑니다. 드디어 목적지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와, 해가 거의 다 지고 걷는데도 땀이 막 나네요. 에어컨 이제 우리를 반겨줄 것 같습니다. 아, 시원해. 역시 쇼핑몰이야. 최고다, 최고. 우리 심지님은 심천 떡볶이에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 떡볶이를 지나서 오늘 우리의 목적지는 땡큐. 수북한 돼지국밥 기장미역국입니다. 수북하게 말 좀 주시려나? 와, 생일자 미역국 무려 대박. 저희가 이번에 파타야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여기 한식당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건지 오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희는 한식을 먹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번에 호치민에 갔을 때 저희가 한식을 정말 많이 먹었더니 무슨 유럽 비용이 나오려고 해가지고 최대한 참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장미역국은 좀 선 넘은 것 같아가지고 파타야에서 기장미역국이라니 도저히 참지 못하고 오늘 한번 달려왔습니다. 맛있다. 우와 대박. 옛날에 한국에서 이런 거 사 먹으면은 막 사람들이 미역국을 왜 돈 내고 사 먹냐고 맞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집에서 끓이는 미역국이랑은 맛이 천지 차이로 나가지고 한국에서도 한 15,000원씩 주고 사 먹었었는데 절대 돈이 아깝지 않은 진짜 맛있는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꼬막 비빔밥을 쓱싹쓱싹. 맛있겠는데? 이거 맛 없을 수가 없는 건데. 뭔가 반칙의 기운이 느껴지는 꼬막 비빔밥. 맛있어. 미쳤다 미쳤어. 와 예술이다 예술. 한국에서 먹던 그 맛이야. 아 아무리 뭐 똠양꿍 국물이 좋고 해도 이게 될 수가 없네. 그래, 이 맛이야. 배 터져. 미역국집에서 나오자마자 쇼핑몰 푸드코트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불러 숨도 못 쉬겠다. 추워.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지금 진행이 안 돼가지고 진짜 숨쉬기도 힘든데요. 아니 해외에서 한식을 먹으면은 항상 조금 불안불안하잖아요. 한국보다는 비싼데 한국 같은 맛을 기대하면 안 되는 그런 느낌인데 다행히 지금 갔다 온 미역국집은 되게 괜찮았어요. 돈이 전혀 아깝지 않은 그런 아주 맛있는 맛집이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속도로 파타야 한 달 살기가 끝이 났습니다. 자, 배를 가리고 다시 돌아온 심지 씨. 파타야는 어떤 도시였나요? 파타야는 방콕에 비해서 차가 엄청 많이 막히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작은 도시였어요. 가까이에 바닷가도 있고 오늘처럼 이렇게 걸어서 갈 수 있는 쇼핑몰들도 여러 개 있고요. 수도권의 복잡함은 싫지만 시골보다 도시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만한 도시입니다. 파타야 한 달 살기는 어땠나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밥 먹고 편집하고 밥 먹고 편집하고. 와, 이게 뭐 유튜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파타야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유흥을 전혀 즐기지 않은 저희 부부에게도 파타야는 충분히 괜찮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집트 다합에 가가지고 다이빙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정말 행복하게 잘 살다 온 것처럼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 약간 아쉬운 거는 어쨌든 그 도시에 메인 컨텐츠가 있고 그 메인 컨텐츠가 우리의 타겟이 전혀 아니라는 건 좀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마치 도박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이 조금 드는 느낌이죠. 굉장히 아쉬워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 유명하다는 소이혹 거리를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고 싶어서 간다는 게 아니고 기획자로서 요즘 찍을 것도 없고 저번에 또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가봐도 될 것 같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파타야의 거리를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버스가 도대체 몇 대야? 저 멀리 겁나 이상한 빛이 나고 있는 곳이 알카자 쇼를 하는 데인 것 같아요. 우와, 사람 진짜 많네요. 진짜 많아. 특히 뭐 들고 다니는 그 단체 관광객들이 엄청 많네요. 우와. 저희는 이거를 보러 가진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여기는 알카자쇼 옆에 있는 비행기가 있는 야시장, 런웨이 야시장이라는 곳입니다.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가봤었는데 생각보다 좀 가격이 약간 비싼 느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도 사람들 진짜 많네요. 이제 목적지에 벌써 거의 다 왔네? 저쪽 골목입니다. 좀 아시는가 봐요. 한 번 가봤어요. 가자 가자. 와, 이제 찻길만 건너면은 이 예사롭지 않은 골목이 시작되는군요. 와, 이 불빛 색깔부터 이미 남다르다. 진짜 예사롭지가 않네. 예사롭지가 않아. 요 거리를 끝까지 나오면은 이제 이렇게 해변으로 이어집니다. 해변에 가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갑시다. 와, 그래도 저번에 낮에 올 때보다는 진짜 시원하네. 아니, 마사지를 하고 있노? 누워서 마사지를 대박. 받으시네? 충격적이네, 약간. 파타야는 진짜 대단한 곳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시는 다른 남자분들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전부 달려 들어가지고 막 끌어안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완전 프리패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뒤에 마누라가 있다는 거를 아니까 무슨 마누라 보호막이 이렇게 쳐져 있나 봐. 진짜 지나가는 동안 아무도 저에게 터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슬프구만. 이곳은 아까 그 해변에서 조금만 걸으면 나오는 창야시장이라는 곳입니다. 되게 이뻐가지고 볼 때마다 저기 가야지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한번 와보네요. 와, 여기는 버스킹도 하네요. 근데 노래가 두 군데서 들려. 뭘 좀 시원한 걸 먹어야 되려나? 높디다. 지금 우리를 호갱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네. 맛있다, 이거. 굿. 네 맞습니다. 망고 주스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40바트네요. 더운데 잘 됐다. 맛있겠다. 시원하겠다. 한국말로 아주 능숙하게 저희를 꼬셔가지고 그냥 당해버렸네. 맛있어요라고 했어. 뭔가 구수했어, 한국말이. 샀어요. 가자. 노래가 안 나오는 곳으로 갑시다. 촬영을 하려면 어쩔 수가 없네. 맛있는 냄새가 나지만 배 터지게 먹고 왔기 때문에. 달다. 아따, 여기 뷰가 아주 시원하다. 파타야 한 달 살기 총 비용은 얼마나 들었나요? 숙박비가 132만 원,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했습니다. 식비가 88만 원. 동남아라서 그런지 장을 봐서 집에서 해먹는 게 외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저렴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교통비가 45만 원이 들었는데 방콕으로 넘어오는 비행기 값이랑 그리고 방콕에서 파타야에 들어오는 게 35만 원이었고요. 파타야 내에서 택시를 타고 다닌 게 1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쇼핑은 13만 원, 관광 비용은 6만 원인데 네일이랑 마사지 받은 비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기타 비용은 3만 원, 총 287만 원이 들었습니다. 파타야 한 달 살기 꿀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덥기 때문에 진짜 가까운 거리도 걷지 못하고 택시를 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잡으실 때 진짜 택시를 안 타도 되는 완전 메인에 잡으시거나
아니면 차라리 저 멀리 외곽에 잡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곽에 잡으면은 숙박비도 저렴하고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택시 타는 것보다 차라리 멀리서 타면 좀 더 오히려 덜 아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 파타야는 역세권이 아니라 성태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태우를 잘 활용하시면 여기서 지내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성태우 노선도를 한번 검색해 보시고 숙소를 고르실 때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 파타야를 한번 와본 적이 있거든요. 20대에 어렸던 저에게 이 파타야는 정말 충격과 공포에 어마무시한 곳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40대가 되어서 이렇게 와이프랑 함께 파타야를 왔더니 이 파타야는 정말 평화롭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정말 편안하게 집에서 삼겹살도 실컷 구워 먹고 이렇게 야시장에 나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행복한 파타야 한 달 살기였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려요. 도시의 불빛에서 고요한 해변까지 삶의 아름다움을 깨달았어. 어디에 있든 함께라면 그곳이 바로 집이 되었지. 걸음마다 사랑이 깊어지고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가. 기쁨과 슬픔 속에 길을 찾으며 매일 더 사랑하게 되었지. 심지이즈백 심지이즈백